자, 이 시간에는 교재 381페이지 3 소년보호 원칙을 보도록 하자고요. 소년보호 원칙, 이것은 24년도 첫해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했기 때문에 이 소년보호 원칙 옆에 별표 3개 하세요. 자, 이 소년보호 원칙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년보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 보호주의, 교육주의, 인격주의, 예방주의, 통고주의, 신문주의, 직권주의, 과학주의, 개별주의, 협력주의, 밀행주의, 이걸 가지고 이제 공개주의로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엉뚱하게 이 개별주의를 개입주의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가장 그 기초적인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내년 그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 형태는 이 소년 보호의 원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그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형의 그 문제보다는 이것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로 내년 시험에 그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보호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이 소년보호 원칙 중에서 기초가 되고 있고 핵심이 되는 원칙, 이것이 바로 보호주의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주의, 이것은 이제 응보주의나 처벌주의에 반대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이 보호처분하고 형사처분의 경우에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년의 건전한 그 육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법 제1조는 보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호주의의 바탕이 되는 그 이념이 바로 국가가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국친사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국친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보호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주의 하게 되면은 보호주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육주의에 있어서는 소년 범죄자의 그 대응 수단으로 처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과 치료를 통한 이 개선이 우선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주의에 있어서는 특히 뭐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예방주의나 응보주의가 적용돼서는 안 되고 특별 예방주의가 적용이 돼야 된다. 교화 개선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인격주의 하게 되면은 이 소년 보호를 위해서 개별 소년의 그 비행의 원인이 되는 거 개성과 환경을 중시를 해야 되지, 단순히 그 비행이나 범죄를 행한 소년의 행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격주의하고 반대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소년 보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형태로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소년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비행 사실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행 사실 자체를 중시해 가지고 그 비행이나 범죄의 책임만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개별 소년의 비행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그 개성과 그 범죄나 비행을 야기시키는 환경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의 근원적인 그런 그 문제를 해소시켜야만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인격주의가 강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주의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주의가 중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인격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틀린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비행사실 자체를 그 중시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이 인격주의와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 하는 것을 좀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예방주의와 관련해서 그 출제되는 것은 특히 이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이라든가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원칙. 자,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출제하는 것이 바로 우범소년까지 이 소년법에서 관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범소년, 이것은 국친사상하고 연결해서도 그 출제가 될 수 있고 예방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험 준비할 때 항상 그냥 지식 내용을 그대로 막 암기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식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선지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런 그 기술적인 측면도 특히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내가 강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가장 적은 공부를 해가지고 고득점을 하려면은 내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만 해야지. 뭐 여러분들 그 스스로가 수험생인데 수험생 입장에서 혹시 이것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자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준비라는 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공부하게 되면은 이 득점에 방해가 돼가지고 평상시에 아는 것은 많은데 점수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이 공부는 아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내용까지 너무 세심하게 이렇게 넓혀서 그리고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깊이까지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공부한 분량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시험 준비에 적합한 교재나 강의 한 강의만 딱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이 강의 저 강의 이렇게 넘나들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 책 저 책 이제 많이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득점에는 방해가 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 하면서 어떤 이 교재도 다른 교재는 절대 보지 마라.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내가 강조하지 않는 내용까지 다뤄진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구태여 거기까지 넓혀서 공부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전략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 데리고도 어떤 감독이 감독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경기에서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공부만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소년 보호 원칙에 있어서도 소년 보호 원칙, 이것은 크게 나누면 실체법상의 보호 원칙하고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보호 원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보호주의, 교육주의가 절차법상의 절차법적 성격의 원칙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당분간은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 글자 암기법 써서 한번 그 개념이나 내용 이해한 뒤에는 실체법상의 원칙은 이 교, 보, 애, 인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좀 연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 연상하면서 교보문고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황금 벽면에다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좋은 글귀 거기에 게시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교보문고
보호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상한다 생각하고 교보의 인 원칙이 실체법상의 보호 원칙이다. 이런 연상법을 한번 써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상의 성격의 원칙도 개념을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고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통고주의는 사회화된 그 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아닌 그런 거 보호자나 학교장 그리고 복리시설의 장 그리고 더 소년법 4조 3항에서 그 추가해 놓은 것이 바로 보호관찰소의 장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자나 학교장, 복리시설의 장은 이 보호관찰소장이나 이 국가 기관과는 달리 이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이죠. 그래서 이 통고주의는 이렇게 민간인이나 민간 단체도 소년부에 소년에 대해서 어떤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 심리해달라. 그리고 보호 처분을 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거 절차죠. 자, 그래서 이 형사소송 절차라면 반드시 국가기관인 이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해야만이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보호사건 절차의 경우에는 이런 거 형사 절차와는 달리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그런 거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와 같은 국가기관만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취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통고주의의 그 취지는 대상 소년을 초창기에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범죄 예방 교육을 하자 하는 거 취지죠. 그래서 통고주의의 그 취지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협력주의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협력주의는 이렇게 대상 소년의 조기 발견의 그 취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소년 보호 원칙 내년에 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은 상호 이렇게 비교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소년 보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일 거고 좀 난도를 높여가지고 수준 있는 문제로 출제하면은 이러한 개념 내용을 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그래서 이 통고주의 이것은 특히 이제 절차상에 있어서 민간인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주의의 경우에는 이 단순히 어떤 소송에 있어서 싸움 대상으로 이렇게 소년을 삼아서는 안 되고 보호하는데 가장 적절한 성질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의 객체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문주의 가지고는 문제 만들기가 그렇게 적합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문주의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맞는 선지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문주의는 가볍게 좀 이해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권주의하고 대비가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주의죠. 그러니까 당사자주의는 소년 보호 원칙이 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나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소년 보호사건 절차의 특칙은 당사자주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철저하게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제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앞에서 공부한 내용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습성을 좀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사건 절차의 특칙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빨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호사건의 특칙인지 형사사건 절차의 특칙인지 구분하는 거. 그래서 형사사건 절차는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이 보호사건 절차는
당사자주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철저하게 직권주의다.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기본이 되고 소년법은 특별법으로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지만은 보호사건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보호사건 절차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 완화가 되지만 소년 형사사건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은 철저하게 준수가 돼야 되지 완화시킬 수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호사건 절차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거 보호 처분이 소년원 송치 결정이고 형사사건 절차에서 징역 금고형이 확정이 됐다 하게 되면은 소년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 교도소하고 소년원을 주박부는 함정 문제도 종종 만들어질 거니까 항상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그 용어들 이런 것들도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험 준비할 때 항상 그 생각해야 할 것이 뭐예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그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4월 달에 이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하게 되면은 5과목을 초긴장 상태에서 10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제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뭐 20분 안은 절대 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상황을 예견을 해가지고 형사정책만큼은 20문제를 10분 안에 답안 마킹까지 끝내도록 해가지고 형사정책에서 아껴진 그 시간을 영어 푸는데 투자를 해줘야만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할 수 있다 했었던 거예요. 자.